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철입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중국이 이번에 왜 그렇게 GDP 성장률 목표를 낮게 잡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블룸버그에서 좋은 해설이 나와서 이것을 좀 공유하고자 합니다. 사실 이번에 발표된 중국의 GDP 성장률 목표는 그간 서방의 이코노미스트들이 예상했던 8% 이상의 숫자에 비해서는 대폭 낮은 6% 이상이라는 목표였으니까요. 저뿐만 아니라 의아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일부 지방정부들은 이 GDP 성장률 목표를 리커창 총리가 발표를 하는 그 시점에 임박해서 나온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것은 그만큼 GDP 성장률 목표에 대한 합의 그리고 조정이 쉽지 않았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하겠죠. 아무튼 제가 그 지방정부가 발표한 GDP 성장률 목표를 모두 합산해서 종합해보면 전국으로는 6.76%라는 숫자가 나온다는 것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방정부가 제시한 GDP 성장률 목표보다도 훨씬 낮게 잡은 것이기 때문에 시쳇말로 널널한 목표를 잡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근본적으로 중앙정부에서 더 이상 GDP 성장에 큰 무게중심을 두지 않는다. 그런 의미로까지 해석을 확장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기에 대해서 블룸버그가 쓴 기사를 소개를 하겠는데요. 탐 한콕이라는 사람이 쓴 보도 내용입니다. 우선 이 사람은 6%라는 이 숫자가 나온 것은 중국 정부 내에 GDP 성장을 중시하는 그룹과 GDP 성장은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는 두 그룹 간에 절충이 일어난 결과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중앙정부에 관료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GDP를 외골수로 추구를 해오다 보니 환경이 많이 파괴가 됐다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한 10년 전부터 이제 GDP 목표에 대한 지나친 의존을 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를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방정부는 승진이며 인사가 이런 목표 달성에 달려 있으니 종종 좀 무리하고 낭비가 되는 그런 프로젝트라 하더라도 시행을 해서 GDP를 올렸다는 것이죠. 저 개인 시각으로는 이렇게 낭비 프로젝트에 가까운 이런 프로젝트일수록 관료 개인의 부패의 기회는 더 많아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아무튼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위원회 위원인 마준 같은 사람은 지금의 경제 상황에서는 재정 부채 수준을 낮춰야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GDP 성장률 목표는 아예 제외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와 맥을 같이 하는 금융기관들, JP 모건 체이스라든가 노무라 홀딩스 같은 이코노미스트들은 금년 GDP 성장률 목표는 아마 제시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기도 했었죠. 그렇지만 전인대를 며칠 앞둔 그 시점에서 일부 중국의 영향력 있는 경제학자들이 특정 목표를 주어야 경제 목표의 방향타 역할을 한다. 이렇게 선언을 했고 정책 목표치를 주지 않으면 지방정부 및 관계부처가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중앙정부 싱크탱크에 있는 짱리춘 연구원 같은 사람은 관영 매체에 글을 써가지고 경제 확장 속도가 일정하게 추진되지 않으면 경제의 질이 지지를 받지 못한다라고 이러한 그 GDP 경시 풍조에 대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즉 GDP 성장 목표를 없애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인 것이죠. 결국 올해의 성장 목표는 중국의 최근 역사 수십 년 동안에 가장 부담적인 그런 수치로 설정이 된 것입니다. 중국은 작년에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각종 경제 지표가 형편없었기 때문에 금년에 이 6% 이상의 성장 목표라는 것은 땅 짚고 헤엄치기식으로 만족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룸버그가 조사했을 때 그 조사에 참여한 서방의 경제학자들은 금년도 중국 정부의 GDP 성장률 목표는 8.4%가 될 것이다가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은 적어도 중앙정부는 이제 GDP 성장 같은 목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 되는 것이고 하지만 GDP 성장률 목표가 없으면 안 된다고들 이야기를 하니까 목표를 아주 이렇게 널널하게 여유있게 낮게 이렇게 잡아줌으로써 각 지방정부와 부처들이 그 경제 규모의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중앙에서 정책의 중점을 두고 있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만들기 위한 데 좀 노력을 해달라. 이렇게 기대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베이징의 카네기 칭화센터의 마이클 패티스는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에서
8%로 성장하는 것보다는 이번에 6%로 성장한 게 훨씬 100번 낫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일 8%로 설정했다면 그것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을 초래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6% 정도라면 그 정도면 성장도 할 수 있고 또 퀄리티를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고 8% 같이 높은 성장률 목표를 설정했다면 또다시 비생산적인 투자 그리고 그로 인한 부채가 증가를 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탐 한콕은 중국이 이번에 GDP 성장률 목표를 사실상 이미 달성된 목표로 설정을 한 것은 기본적으로는 더 이상 GDP 성장에 연연하지 않아야 된다는 어떤 큰 정책 방향의 선회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하지만 구체적인 성장 목표를 제시하지 않으면 지방정부나 부처들, 즉 정부기관들이 표류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쉬운 목표를 설정해 줬다는 그런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보도 내용에 여기 보여드리는 이런 그래프를 실었습니다. 이것은 매년 중국 공산당의 공식 보도문 중에서 GDP라는 세 글자가 몇 번이나 출연했느냐 이 빈도수를 통계를 낸 것입니다. 여기를 보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는 GDP라는 말이 아주 많이 출연하죠.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GDP라는 단어가 출연하는 빈도가 줄고 있음을 보인 것입니다. 아주 재미있는 그런 분석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저는 탐 한콕의 이런 견해에 매우 찬동합니다. 그리고 사소한 것 몇 가지만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그 외에도 중국이 지금 맞이하고 있는 환경 변수가 너무나 크다는 것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밖으로는 미국 및 서방이 어떤 억제책을 시행할지 예상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시진핑 장기 연임 체제를 추진하면서 내홍이 있는 것이죠. 즉 안팎으로 불확실성 요인이 너무나 크고 또 많은 겁니다. 거기에다가 각 지방정부의 재정 수준이 심각하죠. 이 상태에서 지방정부들한테 과거와 똑같이 GDP 제조 생산을 하도록 이렇게 푸시를 하면 지방정부 재정은 더욱 악화되고 심지어 파탄에 이를 수도 있는 것이죠. 결국 중국으로서는 확정적인 정책보다는 유연한 정책, 하드웨어적인 경제건설보다는 소프트적인 경제건설, 저돌적인 돌격보다는 탄력적인 적용을 하는 시기다. 이런 인식이 자리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시각을 가졌다면 이것이 단지 GDP 성장률 목표에만 적용되진 않겠죠. 아마도 이후 중국 사회 전반에 펼쳐지는 정책에 넓게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중국의 정책 운영의 약점이랄까요? 특징 중에 하나가 한번 정해지면은 중간에 고치지 못하는 그런 경직성이었는데요. 이제 유연성을 추구하는 그런 마인드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앞으로 중국의 정책 운영이 어떤 식으로 될지, 과거에는 한번 정해지면 중간에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중간의 변화에 대한 예상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었었다면 지금부터의 중국은 정책 운영 과정 중에 중도의 탄력적인 대응에 대해서 주의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